만약 여러분들은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예, 당연히 많은 보상을 해주겠죠. 어린 단종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세조 역시 왕이 되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세력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훈은 공훈을 가졌다 해서 훈구 세력인데, 새로운 왕을 만들 때 도움을 준 신하들이죠. 이 훈구 세력이 권력을 얻었으니 왕을 백으로 믿고 자신네들끼리 고위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산과 많은 노비를 받으며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되죠. 훈구 세력은 자신의 딸을 왕과 혼인하게 하며 그 권력을 계속 유지시켰는데, 성종은 이 힘이 너무 세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종은 이 훈구 세력에 맞설 새로운 세력인 사림 세력을 등용합니다. 이 사림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조선을 건국할 당시 정몽주와 같이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했죠. 즉 산에 들어가서 살던 세력이다 해서 사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림 세력들이 주장한 것은 향촌 자치, 왕도 정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지향하던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이런 사림 세력들을 불러와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성종은 김종직을 비롯해서 많은 사림 세력들을 등용합니다. 특히 이 사림 세력들을 3사에 배치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이 3사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비리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림 세력들을 이런 곳에 많이 배치하여서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죠. 당연히 훈구 세력들은 이 사림 세력들이 반가울 리 없었고, 이들은 자주 대립하게 됩니다. 특히 훈구 세력들은 여러 계략을 꾸며가지고 사림 세력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중 특히 사림 세력에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합니다. 사림 세력이 안 좋은 일을 당하다 해서 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4가지 대표적인 사화가 있는데,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외운다고 하면 무오, 갑자기 똥을 싸? 이렇게 외웁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먼저 무오사화가 어떤 일인지 보겠습니다. 무오사화는 사림 세력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책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중국의 향우라는 사람이 중국의 어린 황제를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어떤 왕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세조 얘기와 비슷하죠. 세조 역시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 사실을 슬퍼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던 거죠. 훈구 세력은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며서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에게 이런 일을 일러 바치고, 화가 난 연산군은 수많은 사림 세력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게 됩니다. 즉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의해서 일어난 사화, 이것이 무오사화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성종 때 왕비이며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던 윤씨는 왕비답지 못한 행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결국 성종에게 미움을 받고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가기도 하면서 사약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몰랐던 윤씨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에게 훈구 세력이 이를 일러 바치게 되고, 이것에 화가 난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림 세력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훈구 세력까지 피해를 입기도 하죠. 성종 때 폐위된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화가 갑자사화입니다. 폭력적인 정치를 일삼던 연산군은 결국 신하들에 의한 반란으로 쫓겨나게 되고 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중종 역시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조광조라는 살림 세력을 비롯해서 조광조를 포함한 많은 살림 세력들을 등용하게 되죠. 특히 조광조라는 사람은 이 열정에 불타던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현량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원래는 과거 시험을 봐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스카우트 제도처럼 우수한 선비에게 가서 간단한 시험만 거치면 이 사람을 등용하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격서라는 행사를 폐지하는데 이 소격서라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적혀있는 도교 행사입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성리학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런 도교 행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격서를 없애버립니다. 조광조의 세 번째 정책은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이라는 것은 거짓된 공훈, 위조 공훈이라는 것으로 훈구 세력이 과거에 세웠던 업적 중에 위조된 것이 있으니 이를 없애자는 정책이었던 거죠. 특히 이 정책이 훈구 세력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던 훈구 세력은 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조광조가 조선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음모를 꾸며서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수많은 살인 세력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의 과감한 개혁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은 을사사화입니다. 이 을사사화는 11대 왕인 중종의 왕비들끼리의 집안 싸움이다 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을 시키려던 어머니들 집안끼리의 싸움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살림 세력 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왕비의 가족, 즉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